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트레이더 양성반 교육, 입문자편, 캔들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교육 들으시는 분들은 대다수 캔들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캔들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보다 보면 차트 패턴도 있는 거 아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캔들에도 패턴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패턴의 명칭 이런 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패턴의 명칭 이런 거를 볼 필요 없고 패턴의 유형, 유형을 일단은 먼저 눈을 많이 익혀 두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의 패턴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가더라,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아셔야 돼요. 정말 이거를 다 일일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행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차트를 많이 보셔라 라는 겁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패턴들이 눈에 자주 보였던 패턴들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제가 하나 꼽아보자면 여기 보시면 샛별형, 십자 샛별형, 그 다음에 상승 잉태형, 그 다음에 뭐 상승 십자 잉태형,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이런 패턴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이 나오고 나서 차트들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사실 뭐 검색을 해봐도 내용이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이 자료를 제가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 패턴들을 자기 전에 한번 켜셔가지고 보시면서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흘러갔더라. 그리고 이런 패턴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차트가 흘러갔지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도 트레이더 양성을 정말 많이 해왔지만 항상 해올 때마다 가르쳐 드릴 때마다 항상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지표의 근본이 되는 게 지지 그리고 저항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지지 저항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보면 보통 보조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조지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지가 나올 만한 부근에서 그런 지표의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매매 근거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 저항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매매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지지와 저항은 매매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두 번째, 실시간으로 이 차트가 계속 변동이 돼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타를 많이 치죠. 네.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선물 같은 경우는 단타가 꽂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차트가 변동됨에 따라서 지지나 저항 받는 구간들이 속임수 형태로도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또 이게 일본봉으로 봤을 때는 뚫린 것 같은데, 저항받던 구간이 뚫린 것 같은데, 15분봉, 30분봉으로 봤을 때는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서 또 저항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구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매매할 때, 실시간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제가 1분봉 마감까지 보겠습니다. 5분봉 마감까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꼬리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1분 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뚫린 게 맞아요. 맞는데 15분 봉이나 30분 봉으로 봤을 때는 또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 마감까지는 정확하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저항을 받던 구간들이 여기 보시면 저항을 받던 구간이 뚫리고 나면은 보통은 테스트를 하러 다시 내려옵니다. 이걸 이제 리테스트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테스트를 받을 때 보통 이제 지지를 받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반대로 지지를 많이 받던 구간이 뚫리고 내려왔을 때 마찬가지로 다시 올라와서 리테스트를 봅니다. 리테스트를 볼 때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저항이 나오면 네, 숏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뚫린다. 나는 숏에 걸었어. 숏에 걸었는데 뚫린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게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1분봉에서 봤을 땐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5분봉, 15분봉에서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잡으실 때는 이건 사실 이게 몇 퍼센트의 요 정도만 손절가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은 없어요. 본인만의 그리고 본인의 그릇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분명히 짧게 잡았을 때는 빨리 손절이 나갔으니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잘한 행동이겠죠. 근데 반대로 어느 정도 조금만 뚫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쉬워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내가 못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고요. 자, 다음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에서도 지지 저항이 추세선에서도 지지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정말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추세를 뚫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추세 전환의 신호를 잡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볼게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날봉 차트예요. 지금은 이미 많이 그려졌죠.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세선 같은 경우는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긋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을 그어서 추세선을 긋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승 추세를 볼 때는 지지받는 구간을 확인하기 때문에 위에가 아닌 아래 하단 부분에 추세선을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보통 이제 반대로 하락 추세를 볼 때는 저항받는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보단 상단에 추세선을 많이 그어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매를 할 때 위아래 다 그어서 확인을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구간이 추세선 정말 쉬운 거지만 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 그런 매매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추세선 그리고 지지 저항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추세선에서만 지지 저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에서도 지지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선이 21선이고요. 약간 진한 노란색이 51선, 그리고 주황색이 101선, 빨간 선이 이제 201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1선이라고 하면은 200일 동안의 평균 이제 가격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선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의미가 큰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선에서 저항이 한번 나왔고요. 저항받던 구간을 아까 얘기했죠. 뚫고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를 받았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시면 201선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슈팅이 한번 나와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선 활용법입니다. 추세 분석이란 주가는 일정 기간 같은 방향으로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는 차트의 추세선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도 이런 추세선을 그려가면서 상승, 하락 행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서 추세선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매 근거가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거죠, 사실. 그 말이 뭐냐? 자, 추세선 매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추세선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면 이 추세선을 터치를 했을 때 롱을 들어가는 겁니다. 단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말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나와주는 꼬리에서 보통 이제 많이 당하죠. 그래서 정말 시간이 많고 나는 기다림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분할로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봉들이 제가 말하는 긴 봉들은 15분, 1시간 봉, 4시간 봉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물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많이 흔들고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을 잘 캐치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한번 형성이 되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상승 추세선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고 추세가 반전되는 시점에 매도하면 가장 높은 승률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말이 결국에는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하락 추세선을 그어놓고 봤을 때 저항이 나오죠? 예, 저항이 나오다가 뚫렸습니다. 뚫려주고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리테스트를 보고 지지받는 것을 보고 네, 다시 롱을 들어가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추세선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법은 뭐다? 추세선 닿았을 때 숏을 친다. 오케이. 숏을 치고 뚫렸을 때 숏을 잡았던 거를 정리를 하고 롱으로 갈아탄다. 네, 정말 간단하죠. 네. 근데 페이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런 꼬리들, 위에 달려주는 꼬리들이 1분봉이나 5분봉으로 봤을 때는 완전 뚫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발생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정확히 분석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거를 견뎌내고 내려오는 것을 먹을 것인가 이거를 잘 판단하고 자, 추세선 그리는 방법입니다. 상승 추세선 아까 얘기했죠. 상승 추세선을 그릴 때는 보통 저점과 저점을 쭉 이어줍니다. 예. 한번 이어주면은 이게 쭉 일자로 부딪히는 구간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반대로 하락 추세를 볼 때는 저점보다는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저항 구간을 찾아주는 게 옳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횡보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네, 여기 같은 경우죠.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인데 여기가 뚫려주고 예, 리테스트를 받았죠. 리테스트를 받으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해준 모습이 딱 요 차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횡보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박스권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선 환영법 두 번째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지지나 저항 찾아보는 방법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일수록 지지나 저항의 강도가 강하다. 두 번째, 추세선의 길이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간의 지지나 저항보다 장기간의 지지나 저항이 더 강력하다. 그리고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반복되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강도가 약화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위쪽으로, 아래를. 그래서 즉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뚫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과 다르게 이렇게 터치해주는 구간들이 점점 잦아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걸 이제 뚫으려고 준비를 한다라고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지선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을 때는 상승 탄력이 더 강화된다. 그리고 저항선에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을 때는 하락 탄력이 더 강화된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이런 구간들이죠. 네, 여기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거래량이 캡처가 안 돼 있는데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해지면서 양봉이 나와준다. 탄력을 받는 거예요. 탄력을 퉁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구간도.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사실 이제 요만큼 내려왔을 땐 사실 롱 탈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네. 물론 계속해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예,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차트라는 거는 웨이브의 파동이에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얼마만큼 더 흔들고 털고 가느냐의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선에서 이거 아까 얘기했죠. 요 부분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기 추세보다는 장기 추세, 그러니까 날봉이나 4시간 봉, 1시간 봉에서 이런 강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1분 봉에서는 사실 좀 찾아보기 드물어요. 찾아보면 있겠지만 날봉에 비해서는 작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